And Son is in! What a strike! He's done it again! He's done it again! 해리 케인, 손흥민, 이 모든 선수들은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이런 날에는 많은 꿈을 꾸게 됩니다. 네, 아리, 손이 등과 같은 선수들과 함께 뛰게 되어 정말 놀랐습니다. 연습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저는 손이를 선택했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팀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클럽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선수들과 함께 뛸 수 있는지입니다. 토트넘의 트로피 수를 논한다면 선수들에게 큰 이점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플에서 우승하지 못한 팀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 해리 케인과 한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이펠 골든 부츠를 함께 수상했습니다. 물론 리그 우승자보다 득점왕이 훨씬 적습니다. 가끔 선수 명단을 보며 이 선수가 우승팀의 일원이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득점왕의 이름은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리는 팀을 떠났고 손흥민은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니폼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득 채우며 그의 경기만큼이나 중요한 커리어의 일부입니다. 축구는 스포츠이지만 동시에 산업이자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팬들이 사고 싶어하는 선수가 없거나 젊은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팀이 되는 것은 결국 팀의 재정과 이적 시장에서의 승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당연히 선수 구성과 전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토트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현재 토트넘 멤버에서 손흥민을 빼면 팀의 전체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고 젊은 선수들만 남게 됩니다. 마이애미나 알두아일이 최근 이적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호날두나 메시가 있는 팀은 명성이 있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젊은 선수들은 그들의 경력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2002년생 아프리카 출신의 파피사르는 손흥민의 이름을 듣고 자라며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영어를 모르는 상태로 TV 속 스타들과 만났습니다. 저는 이 팀에서 좋은 웃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영어는 큰 도움이 되었고 영어로 말할 때 그는 항상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캔디를 주기도 했습니다. 10대 때 독일어를 배우고 20대 때 영어를 배운 손흥민은 축구 선수가 되기 전 해외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런던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지만 그는 해외에서 온 선수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가 언어보다 중요합니다. 한국 학교에서 조용하던 학생이 유학을 가서 친구를 사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향이 같으면 인간관계는 언어를 초월한 공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체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던 파페사르는 토트넘에서 더욱 장난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만의 영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런던에서 그는 축구를 더 즐기고 있습니다. 사르의 축구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단을 연상시키는 우아한 플레이를 하지만 가끔은 U21 대회에서 실수를 합니다. 기복이 큰 선수들이 많지만 사르의 우아함과 실수는 한 경기 안에서 몇 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는 그의 선천적 재능과 발전 속도가 경험 부족과 심리적 문제를 가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기복이 큰 선수들에게 이 두 가지는 항상 따라다니는 요소입니다. 사르는 아직 어리고 U21 대표팀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서 어린 모습과 성인의 모습을 함께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손흥민이 10대 후반에서 20대로 넘어갈 때와 유사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손흥민은 이미 30대 선수처럼 탁월한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데뷔골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는 10대들이 주로 하는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빠른 속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음에도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이라는 축구계의 오래된 전략은 손흥민의 빠른 속도를 규칙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침투는 때로는 세계적이고 때로는 너무 빠르거나 늦은 랜덤 박스와 같습니다. 라인 브레이크의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경험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 축구를 건너뛰고 기본기에 집중한 손흥민은 고등학교 축구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출전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대신 기본기와 양발 슈팅 같은 특장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손흥민 소식이 넘쳐나지 않던 시절, 그의 위치 선정과 타이밍에 대한 그릭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흥민의 포지셔닝 능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약점으로 여겨졌던 부분들이 오히려 강점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는 클럽 감독에 의해 세계 최고의 역습 공격수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은 여전히 빠른 공격수에게 최고의 무기지만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그 함정에 걸리는 경우가 현저히 적습니다. 체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강인처럼 1에서 2년 안에 근육을 키웠듯이 손흥민도 지적받은 약점들을 대부분 극복했습니다. 다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는 공격수의 성공은 미드필더의 패스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최적의 타이밍을 위해 연습해도 패스가 오지 않으면 공격수의 움직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가 개인 스포츠가 아닌 이유 중 하나입니다. 메시의 고래는 항상 샤비와 이니에스타가 만든 기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르는 패스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합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사르의 전체 커리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패스가 나쁜 선수는 없습니다. 사르가 때때로 지단을 연상시키는 플레이를 하더라도 패스면에서만 본다면 지단과 사르의 차이는 성인과 16세 소년만큼이나 큽니다. 사르의 볼터치에서 보이는 유연함은 대부분 타고난 재능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패스 타이밍은 후천적인 노력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발목에 힘이 좋은 패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올바른 타이밍을 선택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우연히도 젊은 시절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려 넘어지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사르의 패스는 때때로 놀라울 정도로 탁월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쁩니다. 이는 초기 함부르크 시절의 손흥민을 생각나게 합니다. 손흥민은 팀 내에서 사르와 가장 많은 장난을 치지만 반대로 가장 강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사르의 패스 타이밍이 나쁠 때 손흥민은 경기 중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경기장을 나서면서도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친하지 않은 사이라면 사르에게는 귀찮을 정도로 많은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과거 인터뷰는 왜 그가 그렇게까지 사르에게 관심을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배려 없는 비판은 상대방을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리틀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애정을 가진 상대에 대한 비판에는 보통 안타까움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은 최고점이 아닙니다. 성장 가능성이 없는 선수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손흥민은 사르가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다고 믿으며 매 경기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만약 사르가 손흥민의 질책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이 그 선수의 수준을 나타내고 성장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행히 사르는 손흥민의 말을 경청하며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대합니다. 질책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는 평소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실은 사람의 말은 조언이 아니지만 손흥민과 사르의 관계는 카메라 밖에서도 진실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선배와 후배의 관계입니다. 잘못된 점을 알려주지 않는 선배는 발전 가능성을 낮추고 화만 내는 선배는 이직 가능성을 높입니다. 손흥민과 사르 사이의 관계, 언어부터 타이밍까지 모두 손흥민이 어릴 때부터 겪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어렵게 얻은 경험을 후배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대표팀과 토트넘에서 그에게 주장 완장을 준 이유입니다. 평생 주장 완장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가 더 많습니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은 노력으로 얻는 성격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습성입니다. 손흥정 씨의 인터뷰는 그의 아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줍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의 방식을 아들에게 가르친 아버지입니다. 그 짧은 영상은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에 대한 감사함과 기다렸을지 모른다는 미안함을 담고 있습니다. 아들이 리그의 일부 선수라는 자만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혹독한 사회에서 카페, 호텔, 식당, 유튜브 댓글,
배달 앱에서도 보이는 그의 삶의 방식은 품격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특성을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언젠가 사르는 팀의 노장이 되어 영어나 프랑스어를 모르는 새로운 젊은 선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방식에는 춘천의 손흥정 씨와의 몇 차례 만남에서 온 몇 방울이 섞일 것입니다. 영향은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전달됩니다. 시작한 사람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지만 그 정신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연결됩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